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려운 전류, 전압, 그리고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배웠던 개념들, 전압이라는 개념을 배웠고요. 전류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리고 저항이라는 것도 배웠죠. 그리고 이들의 규칙을 얘기해준 옴의 규칙도 배웠습니다. 옴의 법칙이죠. 자, 전압, 우리 쉽게 생각해서 회로에서 이런 전압이 있을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가방을 받아서 올라갔다. 자, 돌아가고 있는 우리 반 20명은 전류인 거죠. 자, 이 회로 안에서 전류는 항상 일정합니다.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전류는 항상 일정합니다. 전하량은 항상 보존되니까요. 자, 이번엔 전압이죠. 전압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높이랬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높이만큼 가방을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서 저항을 지날 때 가방을 주고 오는 겁니다. 괜찮죠? 자, 옆에 요렇게 전압이 한 개가 또 옆에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된 모습은 같은 높이를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가방을 받은 거죠. 똑같이 10V, 10V라면 자, 두 줄인 거죠. 엘리베이터 두 개 타고 올라왔습니다. 각각 10V의 가방을 받고 왔어요. 자, 한 줄로 가죠. 자, 여기 내릴 때 가방 주고 오는 거. 각각의 가방은 10V씩 줄 거다. 얘도 역시나 10V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됐죠? 자, 두 개가 연결이 되었어요. 자, 각각 10V, 10V라면 자, 여기서부터 첫 번째 엘리베이터 올라가면서 10V가 높아졌죠. 자, 10V 가방 얻었고 두 번째 엘리베이터를 또 탔죠. 그때 10V를 또 받아서 총 20V를 받아왔죠. 자, 내려올 때는 역시나 몇 볼트를 주고 오죠? 20V를 주고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지를 가지고서 어떻게 연결을 하나야겠죠? 근데 우리 여기다가 저항도 연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항도 옆에서 이렇게 연결을 했었죠. 그러다 보면 요렇게도 갈 수 있고 요렇게도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지금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으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가죠. 자, 총 20A가 가고 있는데 여기 3A가 갔으면 여기는 당연히 17A가 가서 자, 이쪽에서 만났을 땐 다시 20A가 될 겁니다 라는 얘기 했었죠. 자, 역시나 근데 주고 오는 가방은 각각 10V씩 주고 와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20명이 가서 나눠진 거잖아요. 3명, 17명 나눠진 건데 우리 등에 메고 있는 가방은 역시나 10V씩이니까 각각 주고 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도 10V, 나도 10V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이 10V인 경우인데 이번엔 두 개죠. 자, 20A가 같습니다. 자, 지나갈 때 얘도 20A 지나갈 거고 여기도 20A를 지나갈 거예요. 왜냐면 길은 하나잖아요. 자, 근데 내가 가방을 주고 오는 게 여기에 3V를 주고 왔다면 여기에는 7V를 주고 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저항도 직렬, 병렬 연결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저항을 직렬 연결했을 때는 각각의 저항, 전체 저항을 구하려면 각각의 저항을 그냥 더하면 되는 거였죠. 자, 이렇게 병렬 연결했을 때는 전체 저항 R을 구하고 싶으면 전체 저항 R분의 1은 각각 역수의 합이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병렬을 하게 되면 저항값이 더 줄어들었고요. 직렬 연결을 하면 저항값이 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옴의 법칙은 전류의 세기가 전압과 저항이 어떻게 달라지냐라고 해서 바로 요런 관계식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배웠죠. 우리 실험으로도 다 확인을 했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요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지나가면서 우리 가방을 버리고 왔죠. 그리고 이 가방은 에너지라고 했었어요. 자, 주어진 에너지인데요. 이 전체 에너지가 시간당 전체 에너지는 얼마나 쓸지 오늘은 그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말은 바로 전력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전력은요, 에너지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력은 시간당 에너지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에너지와 일 개념 한번 다시 복습합시다. 에너지라는 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에너지는요, 다양한 형태로 전환이 돼서 우리 생활에 이용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전기 에너지고요. 단위는 줄입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이야기했었죠. 일이라는 거는요, 힘의 거리적인 역량이에요. 그래서 우리 2학년 마지막에 힘과 거리를 곱하면 일을 구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일을 하려면 당연히 에너지를 받아야겠죠. 에너지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빛 에너지, 파동 에너지 등등 다양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바로 전기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바로 이 전기 에너지 저항에서 바로 에너지, 전기를 받아서 일을 해주고 있어요. 일이지만 이제 얘기하면 이 전기 에너지는 열로도 바꾸고요, 빛으로도 바꾸고요, 소리로도 바꾸고요, 다양하게 바꾸고 있죠. 바로 그 전기 에너지를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쓰는 전기 기구를 한번 봅시다. 되게 다양하죠. 그러면 지금 보면요, 여기 세탁기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를 열이나 운동으로 바꿔주고 있죠. 전자레인지는 전기 에너지를 열, 파동으로 바꿔주고 있고요. 커피포트는 전기를 열로, 냉장고는 전기를 열, 운동. 우리 집에서 너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죠. 전부 다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는요, 바로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인데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요, 전등을 켜서 어두운 곳을 바뀝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전환이 되죠? 전기 에너지가 밝히니까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전기 난로 하면 전기를 켜서 뭘로 바꿔주는 거죠? 따뜻하게 열로 바꿔줍니다. 오디오로 음악을 들어요. 전기가 뭘로 들리죠? 소리로 나타납니다. 세탁기로 빨래합니다. 빨래는 방방 돌아가죠. 전기 에너지가 바로 돌아가는 역학적 에너지. 자,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도요, 우리는 이거를 운동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전환되고 있어요. 자, 에너지는 우리가 많이 쓸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전력이라는 개념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서 나온 말들은요, 그냥 너희들이 공부할 때 보충 설명이 될 정도고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설명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었죠. 이런 회로가 있을 때, 자, 이 전지를 지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 가방을 하나씩 받고 지나간다 했죠. 자, 10V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10V를 가지고서 옵니다. 자, 그 가방 10V를 다 받았는데요. 길이 달라요. 저항의 길이 달라서요. 총 우리 반 20명 친구들이요. 20A죠. 이쪽으로 5명이 지나갔고요. 이쪽으로 15명이 지나갔어요. 자, 5A, 15A로 지나갔죠. 자, 근데 우린 각각 10V의 가방을 메고 가면서 다 주고 갈 거예요. 여기는 5명이 주고 갔고요. 여기는 15명이 주고 갔어요. 자, 근데 우리 전류의 뜻이 뭐였냐면요. 전류의 뜻은요, 1초당 전하량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단면적을 지나는
1초에 전하량이 얼만큼 가느냐가 바로 전류였어요. 자, 그러니까 1초에 지나가는 전류량이 얘는 5A고 얘는 15A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1초에 지나가는 전하량이 요만큼인 거예요. 우린 5명이니까. 자, 5명이 1초 안에 지나왔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요, 1초 동안 10V의 가방을 몇 개를 받았죠? 총 5개를 받았죠. 1초 동안. 자, 여기는요, 10V의 가방을 총 15개를 받았죠. 자, 그러면 요게 에너지라 그랬죠. 요게 한 개당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총 5개를 받았고 총 15개를 받았죠. 그러면 1초에 얘가 쓸 수 있는 에너지, 다시 얘기하면 1초에 얘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얘는 얼마가 될까요? 10V를 5개 받았으니까 50개가 되죠. 얘는 10V를 15개 받았으니까 150개가 되죠. 자, 가방 하나는 10V예요. 근데 우리는 1초에 하나는 가방을 5개를 받았고 하나는 15개를 받은 거예요. 자, 가방 하나는 전압이라 했죠. 그리고 한 명당 하나씩 가진, 그러니까 지나가는 인원수가 바로 전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체 1초당 총 에너지량은 50, 여기는 150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1초당 시간당 쓰는 전기 에너지를 바로 전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당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시간당 전기 에너지를 얼마만큼 소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전력이라고요. 단위는 와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미를 보면요. 여기 써있죠. 소비 전력 이렇게 해서 1300와트 이렇게 써있죠. 이 친구는요. 시간당 1300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1300 줄이겠죠. 자, 전격 전압이라는 건요. 꼭 여기에 꽂아줘야 되는 전압이에요. 왜냐면 가방을 다르게 받으면요.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꼭 220V짜리 가방을 들고 오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전력이라는 거는 시간당 전기 에너지였어요. 아까 얘기했죠. 시간당 전기 에너지. 아까 어떻게 구했죠? 아까 어떻게 구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리면 여기 하나 더 그릴까요? 자, 여기가 10V였을 때 여기가 2A가 지나고 여기 8A가 지나간다 해볼게요. 자, 여기가 10V였죠. 10V 가방을 다 갖고 가서 두 갈래로 나뉘어진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0V, 여기도 10V를 가방을 받았겠죠. 자, 1초에 얘는 2명이 지나갔고 얘는 1초에 8명이 지나간 거예요. 자, 1초에 가방 2개 내리고 갔죠. 그러니까 여기는 총 몇 개? 20W. 여기는 몇 개? 80W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했죠? 우리 전력은 파워라고 해서 P라고 쓰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전력은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어떻게 구했죠? 바로 자, 전류에다가 가방 곱했죠.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를 하면 됩니다. 단위는 와트고요. 자, 전압의 단위 볼트, 전류의 단위 암페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력이 크면요. 더 환하게 빛을 낼 수 있어요. 에너지를 더 크게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전구를 달고 여기에 이렇게 전구를 달아놨다면 어떤 게 더 밝을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얘가 더 밝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밝을지 안 밝을지는요. 전압만 보고도 알 수 없고 전류만 보고도 알 수 없어요. 두 개를 곱한 값을 봐야지 더 밝은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비 전력이라는 거는 전기기구가 쓰는 전력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완벽하게 똑같죠. 자, 와트라는 단위를 쓸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초만 쓰는 거 아니죠. 엄청 오래 꽂아 놓죠. 그래서 우리 집에 전기세 나오는 거는요. 전력에다가 내가 쓴 시간을 곱해주면 전체 쓴 전기 에너지 양이 나와요. 총 전기 에너지 양. 그러면 전자레인지가 900W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30초 썼어요. 우리 탐구기부 배울 때 30초 쓰죠. 그럼 얘는
1초에 900W니까 30초 쓰면 총 얼만큼 에너지를 썼을까요? 3, 9, 27. 27,000J를 쓰게 되는 거겠죠. 이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총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앞에 게 이해가 잘 됐으면 오늘 거는 이해하기가 조금은 쉬웠을 거예요. 역시나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복습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전격 전압, 전격 전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기구는 모두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한 전압이 정해져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들고 가서 내려주는 가방은요, 꼭 똑같은 거를 줘야 돼요. 보통 우리 콘센트에 꼽는 게 전부 다 220V거든요. 또한 전격 소비 전력은요, 전격 전압에, 이거 못하네요. 연결할 때 얼만큼의 전력을 댈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렇게 선풍기 같은 경우는 10W 이렇게 써있죠. 오늘 집에서 다 한번 전기기구들 소비 전력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집에서 어떤 게 가장 많이 전기 에너지를 먹고 있는지. 자, 근데 소비 전력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 아니었죠. 오래 쓰는 게 또 문제죠. 우리 집에 오래 쓰는 거, 냉장고 같은 거 하루 종일 꽂아줘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정말 많이 쓰는 거겠죠. 그래서 이 표는요, 집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써보세요. 전기 밥솥이 얼마인지, 컴퓨터가 얼마나 되는지, 다리미가 어느 정도인지, 텔레비전, 선풍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오도록 합시다. 수업 시간에 우리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에너지 효율은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받죠. 꽂아서. 근데 그 중에서 진짜로 내가 필요한데 쓰이는 에너지는 얼만큼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만큼 받았는데 10밖에 못 쓰면 너무 아깝죠. 전기 에너지 100을 받았는데 정작 다른 데로 다 나가고 내가 쓸 수 있는 건 10밖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구에 빛을 내고 싶은데 이게 너무 뜨거워져서 열 에너지로 다 빠져나가고 빛 에너지로는 얼마 못 써요. 이러면 너무 아깝죠. 그래서 바로 효율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얼만큼 필요한 걸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눠져 있고요. 1등급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집에 이렇게 사사티 뒤져가면서 우리 집 제품들은 전기 에너지 소비 효율이 몇 등급을 받은 것들인지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 개념 확인만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전기 제품이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량은 우리 뭐라 불렀죠? 바로 전력이라고 불렀죠. 자, 전력은 어떻게 구했죠?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를 하면 됩니다. 자, 소비 전력이 600W입니다. 소비 전력 600W. 10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비한 전기 에너지는 몇 줄입니까? 자, 600W는 1초당 쓴 필요한 에너지였죠? 1초당 에너지가 600이에요. 자, 그러면 10분이죠. 이거 초로 바꿔야겠네요. 자, 1초에 1분에 60초. 10분 하면 600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66에 36 해서 요만큼의 에너지를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앞에 이야기를 가지고서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표현하는 방법까지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